수상한 중고 상점. 미치오 슈스케 장편 소설. 김은모 옮김. 출판 놀. 봄 까치로 만든 다리. 1. 미니트럭의 운전석에서 내리자 주차장 한 구석에 핀 서향의 달콤 새큼한 향기가 풍겨왔다. 아주 맑은 월요일 오후 3시. 요 한 주 내내 몹시도 추운 날이 계속되었지만 오늘은 푸근하니 따뜻하다. 공기는 티끌 하나 없이 맑고 나무 우듬지에서는 새가 지저귀고 바람은 부드럽고 지갑에는 돈이 없다. 깡패 같은 땡중 같으니라고. 미니트럭 짐칸을 뒤돌아본 나는 다시 한숨을 쉬었다. 짐칸에는 오동나무 장롱 한 채가 밧줄로 고정되어 있다. 가게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사찰 5호지의 주지가 아까 억지로 팔아넘긴 물건이다. 표면에 자잘한 흠집이 난 데다 친척 아이가 붙였다는 스티커 자국이 남아있고 뒤편에는 마치 눈경치처럼 하얗게 곰팡이가 쓴 탓에 도저히 남이 다시 쓰고 싶어 할 물건은 아니었다. 주지가 대형 쓰레기로 내버리는 품과 비용을 들이기 싫어서 나를 불러들인 것이 분명했다. 이건 매입하기가 좀... 내가 최대한 온화하게 말하자 악역 프로레슬러 같이 생긴 주지는 광고지에 뭐든지 매입합니다 라는 문장을 증거로 내세우며 몹시 성질을 부렸다. 그럼 저기 500엔 정도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제안했더니 이번에는 비싸게 사서 싸게 팝니다라고 광고지에 쓰인 문장을 예로 들며 나를 노려보았다. 이윽고 그 눈은 점점 가늘어지더니 상한 명란젓 같은 입술 양끝이 슬슬 올라갔다. 주지는 굵은 집게 손가락을 세우더니 지옥 밑바닥에서 솟아오른 듯한 나지막한 목소리로 만엔이라는 믿을 수 없는 금액을 제시했다. 오랫동안 옥신각신한 끝에 나는 결국 매입 가격 7,000엔에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그리고 빙긋이 웃으며 1,000엔짜리 7장을 작업복 주머니에 쑤셔넣는 주지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이 가치없는 장롱을 혼자 낑낑대며 미니트럭 짐칸에 올린 후 저를 뒤로 했다. 일단 창고에 처박아둬야 하나. 짐칸에서 내린 장롱을 창고까지 옮기려고 시도해보았다. 하지만 무리였다. 주차장과 가게 창고는 이웃해 있지만 창고 입구는 주차장 반대쪽에 있어서 거리가 제법 멀다. 도중에 힘이 다한 나는 어쩔 수 없이 장롱을 도로에 내버려 둔 채 두 팔을 주무르면서 창고로 들어갔다. 입구에는 가게 간판이 걸려 있다. 가사사기 중고상점. 다녀왔어. 티컵 세트, 슬리퍼 거리, 잉크젯 프린터, 사무용 책상, 북두의권, 어린이용 트램펄린, 터치, 가정용 공기청정기. 우리는 여기를 창고라고 부르지만 원래는 상품을 진열하기 위한 공간이다. 여전히 그 용도는 변함없지만 상품이 팔리지 않는 탓에 재고량이 점점 늘어나서 지금은 그야말로 창고로 부르기에 적합한 장소로 변했다. 어이 가사사기, 장롱 옮기는 것 좀 도와줄래? 안쪽에 있는 사다리를 올라가 2층 사무실을 들여다보았지만 가사사기 조스케는 거기 없었다. 대신 청바지에 파카를 걸친 짧은 머리의 여자애가 안쪽 소파에 앉아 포키를 먹고 있었다. 히구라시 씨, 또 턱없는 물건을 떠맡아 가지고 왔구나. 히구라시란 나를 가리킨다. 히구라시 마사오, 28살. 직원이 총 2명인 이 가게의 부점장이다. 들어왔을 때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 들어보면 바로 알아. 아,
또 어이없는 짓을 저지르고 말았어. 하지만 사실 흥정이 너무 힘들어서 피곤해 죽을 것 같으니까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을 거면 되도록 너그럽게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어줘. 남이었구나. 이 여자의 이름은 미나미 나미. 어떻게 이런 이름이 있을 수 있냐고 되물을지도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포키 먹을래? 아니, 난 됐어. 먹어. 자. 고마워. 가사사기는 위에? 2층 사무실 위에 있는 다락방은 나와 가사사기가 같이 생활하는 공간이다. 아니, 화장실. 마침 그때 쏴하고 물을 내리는 소리가 나더니 화장실에서 호리호리한 남자가 나왔다. 허름한 청바지에 색이 바랜 스누피 운동복. 팔꿈치 부분에 구멍이 나서 창백한 피부가 내비쳐 보인다. 가사사기는 영어 원서를 한 손으로 펼쳐들고 삐쩍 마른 얼굴이 닿을 만큼 가까이에서 글자를 노려보고 있었다. 하도 들고 다녀서 다른 표지에는 머피의 법칙이라는 글씨가 금색으로 적혀 있다. 영의 무생물 이동의 법칙이라 움직이지 않는 물건이라도 누군가에게 방해가 되는 곳까지는 이동할 수 있다. 과연 또 그걸 읽는 거야? 책에서 얼굴을 든 가사사기는 옅은 눈썹을 거듭 실룩거리며 말했다. 머피의 법칙은 몇 번을 읽어도 배워야 할 내용이 바닥나지 않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실패의 예, 그것들을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재주꾼들의 말로 완벽하게 망라해놓은 게 바로 이 책이야. 인생에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실패란 무엇인가를 샅샅이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히구라시. 이 말은 벌써 몇 번이나 들었다. 가사사기가 말하고 있으면 나도 동시에 입을 움직이며 따라할 수도 있다. 바깥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짤막하게 들렸다. 나미가 창문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중년 남자가 도로에서 뭐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듯하다. 아, 죄송합니다. 바로 옮길게요. 저기, 택시기사님이 화내고 있어. 히구라시 씨가 어중간한 곳에 놓아둔 장롱이 방해된다면서. 그것 봐. 가사사기가 내 쪽을 보더니 손에 든 머피의 법칙을 가리키며 스스로도 놀란 것처럼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딱 벌렸다. 우연이겠지. 나는 다시 사다리를 타고 내려갔다. 장롱을 옮길 거니까 둘 다 와서 도와줘. 나와 가사사기는 사이타마시의 변두리에 있는 여기 가사사기 중고상점의 다락방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다. 개업한 지 2년, 동거한 지 2년. 가게의 매출 상태도 2년째 적자를 기록 중이다. 그렇게 많이 줬어? 이 장롱에? 장롱을 들고 창고 안쪽으로 옮기던 가사사기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쩔 수 없었어. 반드시 5,000엔에 사가라고 위협해서.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5,000엔이라니 너무 많이 줬잖아. 가사사기에게는 5,000엔을 주고 장롱을 사왔다고 설명했다. 그 깡패 같은 땡중에게는 7,000엔을 지불했지만 매입전표에는 5,000엔이라고 기입해두었다. 차액 2,000엔은 내 쌈짓돈이었다. 이 장롱을 사는 데에 7,000엔이나 줬다고는 창피해서 도저히 밝힐 자신이 없었기에 전표를 고쳤다. 하지만 5,000엔인데도 이렇게 어이없을 거라면 차라리 7,000엔이라고 제대로 적을 걸 그랬다. 히구라시가 실력을 발휘해야 할 차례로군. 최소한, 그렇지, 가격이 7,000엔 정도는 나오게끔 변신시켜야 해. 뭐 해볼게. 실력을 발휘해야 할 차례에서 실력이란 사들인 상품을 수선하는 기술이다. 나는 미대 출신이라 어느 정도는 낡은 상품을 새 것처럼 보이게 만들거나 아니면 새 상품에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더해서 오래된 물건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다.
애당초 가사사기가 나를 점찍어서 이 장사로 끌어들인 것도 그 기술 때문이었다. 히그라시 씨, 살짝 오른쪽. 가사사기 씨, 조금만 더 천천히. 나미가 앞장서서 상품들이 어수선하게 놓인 창고 안으로 우리를 이끌었다. 나미는 반년쯤 전부터 여기에 드나들기 시작했다. 나미를 덮친 어떤 복잡한 사건을 가사사기가 멋지게 해결한 것이 우리와 나미의 첫 만남이었다. 그 후로 나미는 틈만 나면 우리 가게에 와서 들고 온 포키를 먹거나 캐스트 퍼즐을 요리조리 비틀거나 가사사기의 여벌구를 가만히 바라보고는 한다. 지금까지 몇 번이나 폭로할 마음을 먹었는지 모른다. 그때 나미를 구해준 사람은 가사사기가 아니라 나였다는 사실을. 나미는 가사사기가 천재라고 굳게 믿고 있으며 가사사기도 스스로 천재라고 굳게 믿는 모양이지만 둘 다 전혀 아니다. 내가 손을 쓰지 않았다면 그 사건은 수습되지 않았을 것이다. 나미는 공경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테고 가사사기도 그냥 얼빠진 벼락치기 탐정으로 끝났을 터다. 히구라시 씨, 모서리 부딪히겠다. 거기 봐봐. 하지만 나는 아직껏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나미를 낙담시키기 싫어서다. 천재 가사사기가 있기에 나미가 이렇게 밝게 살아갈 수 있다. 장롱을 옮기면서 별 생각 없이 창고 입구를 쳐다봤는데 조그마한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남자이다. 어서 오세요. 말을 걸자 소녀는 쭈뼛대며 창고 안으로 들어왔다.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일까? 물건을 사러 온 손님으로서는 드문 축에 든다고 할 수 있겠다. 어서 오렴. 가게 안을 둘러봐도 돼. 살결이 하얗고 선이 가는 것이 어쩐지 병약해 보이는 아이였다. 사립학교 교복인 듯한 짙은 감색 반바지에 하얀 와이셔츠 차림. 가지런하게 자른 앞머리 밑에 얼굴이 인형처럼 굳어 있었다. 소녀는 여리고 약한 눈으로 나, 가사사기, 나미를 차례대로 쳐다보았다. 뭐 사러 온 거 아니니? 창고 안쪽에 있는 수선용 작업 공간에 장롱을 내려놓고 소년에게 다가가자 소년은 내 얼굴을 올려다보며 말을 더듬었다. 소? 손수건을 떨어뜨렸어요. 겨우 말이 나왔다. 일단 말문이 트이자 소년은 막힘없이 빠른 말투로 말을 이었다. 며칠인가 전이에요. 저는 우리 가게에 왔었다고 한다. 반려견 페로에게 줄 사료를 사러 왔다는 모양이다. 그날은 페로가 태어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었기에 생일 선물을 사서 돌아가려고 했다. 하지만 가게에 개 사료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빈손으로 돌아갔는데 나중에야 호주머니 속에 넣어둔 손수건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가게에서 땀을 닦은 기억이 있으니 분명히 여기서 떨어뜨렸으리라. 그래서 오늘 그 손수건을 찾으러 왔다. 그런 이야기를 차렷자세로 꼿꼿이 서서는 겨우 15초 정도 만에 설명하더니 소녀는 내가 말을 꺼내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조그만 턱을 들었다. 그럼 찾아봐도 돼. 자, 어서. 소녀는 고개를 한번 끄덕하더니 허리를 구부리고 창고 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표정이 아주 진지했다. 수상한데? 가사사기가 중얼거렸다. 수상하네. 나미도 중얼거렸다. 쟤 거짓말하는 거야. 그렇다. 아무리 생각해도 소년의 설명은 거짓말이었다. 게사료를 사러 왔다고 둘러댄 건 나쁘지 않았어. 그런 거짓말을 하려면 실제로 이 가게에서 팔지 않는 물건을 핑계로 대야 통하잖아. 예를 들어 야구방망이라든가 공은
여기서 팔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어? 하지만 넌 그걸 안 사갔잖니? 판 기억이 없는데? 요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 그러면 사실은 여기에 물건을 사러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키고 말아. 그런 점에서 개사료는 중고상점에서 거의 볼 수 없는 상품이지. 쟤, 거짓말하는 솜씨가 상당한데? 나미의 말대로다. 덧붙이자면 일주일쯤 전부터 어제까지 계속 추웠으므로 가게 안에서 땀을 닦았다는 말도 부자연스럽다. 저기, 내 생각에는 말이야. 쟤 혹시... 다음으로 할 말에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인지 나미는 몇 초 뜸들이다가 입을 열었다. 청동상 방화 미수 사건의 범인 아닐까? 2. 청동상 방화 미수 사건이란 다음과 같다. 이틀 전인 토요일 아침, 나는 사무실에서 아침으로 팥빵을 먹고 가사사기에게 커피를 끓여주었다. 그리고 따뜻한 팥빵을 좋아하는 가사사기를 위해 팥빵을 전자레인지에 돌려주고 나서 셔터를 열기 위해 1층 창고로 내려갔다. 그런데 셔터가 이미 열려 있었다. 밤사이 누군가가 침입한 것이 분명했다. 셔터 안쪽을 눌러둔 콘크리트 블록이 옆으로 쓰러져 있었기 때문이다. 개업하자마자 가사사기가 열쇠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우리는 매일 밤마다 셔터 안쪽을 요 부근에서 주운 콘크리트 블록으로 눌러서 잠가두고 있다. 물론 그래서야 전혀 잠갔다고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 행동을 잠근다고 표현한다. 침입당한 흔적을 발견하자마자 나는 바로 가사사기를 불렀다. 우리는 함께 창고 안에 있는 상품들을 확인했다. 그렇지만 긴가민가했다. 물건이 너무 많아서 뭐가 없어졌고 없어지지 않았는지 확실치 않았다. 거의 의미가 없는 점검을 하던 우리는 비교적 빨리 침입자의 목적은 절도 말고 다른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을 품었다. 이건 방화미수가 틀림없어. 가사사기가 딱 잘라 말했다. 그렇게 추리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창고 안에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반쯤 탄 신문지 다발, 타고 남은 성냥개비 2개. 누구라도 척 보면 알 수 있다. 다행히도 불은 번지지 않았다. 불탄 신문지 다발은 상품을 비교적 적게 모아둔 창고 구석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신문지가 거기 있던 청동상의 받침대에 바짝 붙어있던 탓에 날개를 펼친 새 모양의 청동상은 나무 받침대가 새까맣게 그슬리고 말았다. 이미 구매 예약을 받은 터라 내가 받침대에 예약 판매 완료라고 쓴 작은 종이를 붙여놓았는데 그 종이도 불탄 모양이다. 탄내는 나지 않았으니 범인은 우리가 잠자리에 든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에 이를 저질렀으리라. 가사사기는 생생한 범행 흔적을 오랫동안 내려다보았다. 뒤엉킨 실타래를 마치 머릿속으로 풀어내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리고 갑자기 얼굴을 쓱 들더니 이렇게 말했다. 방화범은 창고가 아니라 이 청동상을 불태우려고 했던 게 틀림없어.